윤 대통령의 선고가 늦어지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앞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 심판 변론이요,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 날짜에 대한 통보조차 없는데 여권에서는 이미 평의가 끝난 상황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평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변론이 딱 한 번,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보다도 사안이 단순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된 졸속 탄핵이기 때문에 신속히 각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영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인 것입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여권에서는요, 헌재가 한덕수 총리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정치적 셈법을 지금 네.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사건보다 사안이 단순하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렇게 보는 법조계 시각이 많은데 한 총리가 기각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탄핵 재판에 각하와 기각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결이 끝났다고 볼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고 이 문제제기부터 먼저 해결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의견을 모으지 않고 재판을 뒤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 이후에 만약에 저 부분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 못해서 소추 자체가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게 되면 그럼 최고원장 임명한 그 두 분의 재판관이 관여한 재판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제기가 있고 헌재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선고가 있을 때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결이 끝났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미루느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에는 대통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단할 수 있는 그 어떤 평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사유 중에 마은혁 재판관 등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특검 뭐 특별 여러 가지 법률안 거부 권고도 있지만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되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물 건너가는 거죠. 사실은 임명을 안 해도 권한대행이든 권한대대행이든 대통령이든 임명 안 하고 있어도 탄핵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헌재 입장이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늦어지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된 이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돼야지만 헌재도 유리하고 민주당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정치적 고려가 민주당과 헌재는 일치해요. 이런 측면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이 된다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해온 국무위원들 탄핵 소추가 지금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네. 기각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기각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글쎄요, 최근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29번의 줄탄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의 말씀도 없는 거고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8대 0으로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최소한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대표가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서 선고일자를 쉽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한덕수 딜레마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국무총리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볼 것이냐,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인 200석으로 볼 것이냐, 이게 지금 논란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151석을 적용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각이 되고 이 기각의 사유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까지로 거론이 된다면 최상목 대행의 자격에 시비가 걸리고 최 대행이 앞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계선, 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했었는데 이 최 대행의 임명 조치는 과연 정당했겠느냐, 이 문제까지 같이 시비에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구 본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권한쟁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이 네. 그동안 다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구를 했고 그 뭐 헌법재판소법 그 주석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나온다면은 과연 이것이 그 각 8명이 본인들의 의견만 필요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3분의 2라고 생각한다. 나는 네. 아니요 가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법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거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면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기각 결론, 그러니까는 그 헌법 불합치 결론이 나왔을 때 네. 그렇게 되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2명의 그 3명 중에서 2명을 임명을 했고 그 2명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무효가 돼버릴 원천 무효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므로 이것을 제대로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 상황인데 이것을 헌재가 어떻게 풀어낼지 이 부분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이런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든지 지금 한덕수 총리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도드라지게 할 뿐이다. 이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 재판을 했거든요. 예, 반나절. 네, 반나절이라는 건 그만큼 쟁점이 적었다는 얘기고 대통령의 탄핵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11번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률상 쟁점의 숫자나 내용, 판결문의 그 분량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기일이 논의되거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한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한덕수 총리 복귀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님, 이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반나절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 하루짜리 변론 기일이었고 그조차도 굉장히 짧았는데 아직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헌재가 불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빨리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은 또 그 헌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변론 종결 당시에 아마 국회 소추단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요청을 하니까 종결한 이후에 그때 그 헌재 측에서 검찰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거부하죠. 이거 헌재법 32조에 따라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헌재 입장에서는 심리할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시간을 약간 끌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종결 당시에는 똑같은 기록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했으면서 종결 이후에는 또 받아들여서 검찰에 보냈단 말이에요. 오히려 검찰이 거부했어요. 자, 그런 걸로 볼 때 헌재 측면에서도 왠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은 심리를 좀 빨리 진행하지 않는,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안 보이는 이런 게 있어요.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쟁의도 있고 탄핵 심판도 있는데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에 따라서 각하가 나오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불거지죠. 근데 아마 지금쯤 결론이 났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성이 이제 없어진 결론이라면 얼른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결론이라 하더라도 얼른 선고를 해야지만 대통령 사건에서 두 재판관이 관여할 여지가 없거나 또는 심리가 더 진행되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얼른 와야지만 사실 국정 안정을 원하는 야당 입장도 큰 범위 내에서는 대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헌재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나 본인들의 재판관 임명 관련된 이 내부 욕심 때문에 이걸 만약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기관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기관 이기주의. 그렇죠.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의 만약에 완전체를 구성하려는 헌재 욕심은 이해합니다만은 그 완전체 구성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구성돼야 되는 건데 그 적절한 절차를 본인들이 만약에 의도한다. 그리고 그 의도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희생된다. 한덕수 총리가 희생되면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사실 민주적 정당성으로 치자면 대통령 그다음에 총리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만약에 그 선거 기회를 늦추게 되면 이건 기관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